유상범 의원입니다. 예, 우리 중앙지법의 민준기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의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보루라는 생각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국민들도 또 정부도 이 법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이 좀 더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와 함께 법원도 스스로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장애 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어떤 이념적 색깔이나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제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이와 같은 용어가 이제 언론에서 지금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건은 거의 90% 이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사실은 한 수십 년간 처음으로 3년째 연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원장님께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신 거는 또 언론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 중앙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정치적, 이념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 이런 데 있어서 배당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어느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비판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청와대 민감 사건이 모두 형사 21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21부에 배당이 됐는데 통상 사건 배당은 지금까지 이제 무작위로 배당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 여기도 다 무작위로 배당된 겁니까? 예, 선거 전담부 사이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특정 재판부에 또 그 특정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이고 이렇다면은 최소한 이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정도의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떤 편향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는 것은 법원장으로서는 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일단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서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규정상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한 큰 조직을 운영할 때는 충분히 협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판장 형사 21부에서 지난 9월 18일 날 조건 씨에 대해서 응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 유출해서 업무 방해했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교사 채용과 관련돼서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건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배임수재가 다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조건 씨는 배임수재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 무죄 선고 사유가 사무국장은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처리자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만, 공범들은 웅동학원의 업무 처리를 한 자들이 아니죠. 그 내용까지 자세히 모르십니까? 예,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네. 그냥 요지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운동학원의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조건 씨와 공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됐는데, 그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월급쟁이 사무국장이라면은 어떤 이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 가족 학교예요. 가족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분에게 그 채용과 관련 그 실질적인 권한이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단순히 형식 논리적으로 그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가 되고, 사실은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결국은 항상 그 어떤 코드 판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뒤이어서 그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위장 이혼을 해가지고 2006년과 2017년에 운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서 학교 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그 기소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사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재판에서 공사 현장 소장은 조 씨는 공사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 소장의 증언이라면 적어도 다른 증거보다는 훨씬 우선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허위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또 많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공판 준비 기일만 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많은 그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코드 판결이니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보시고 향후에 다른 사건, 유사한 사안이 있다면 적절한 사법행정법을 발휘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임 수재에 관해 말씀드리면은요, 그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의 결과 당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종전 사건은 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서 양형의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건 피고인 사건에서는 이런 그 배임 수재의 주체 등에 관해 그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사건에 관해서, 시장 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연된다는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연이 된 것이 다수 당사자고 기록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의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재판부에서도 적시 처리 사건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